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쳇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라쳇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주행을 할 때, 페달링을 할 때 계속 돌리면 소리가 안 나는데 페달링을 멈추면은 따르르 소리가 나죠? 그게 라쳇이에요. 그게 어떤 구조로 단방향으로 회전이 되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라쳇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라쳇의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만든 게 이게 부러져 가지고선 다시 다른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영혼까지 뽑아먹는다 그랬죠? 오늘 라쳇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선 요거를 제작을 했는데요. 라쳇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링드라이브 방식이라든가 스타라쳇이라든가, 요거는 파울 라쳇인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딱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라쳇 티수의 개수에 따라서 공차 생기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공차라는 거는, 자, 요거는 파울이라고 해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요게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요게 숫자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요걸 파울이라고 그러고요. 요 안쪽에 텐션 스프링이 있어요. 텐션 스프링은 요 안쪽에서 텐션 말 그대로 스프링이 밀어줘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항상 날개가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누르면 들어가요. 단방향이죠.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이 여기에 이제 라쳇이죠. 요게 라쳇이에요. 요 라쳇에 들어갔을 때,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페달링을 할 때는 같이 돌아가죠. 자전거랑 똑같죠? 여기 안쪽에 있는 것도 우리 체인링 같이 라쳇 수라고 해요. 라쳇 티수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은, 자, 이거 2배만큼의 제가 요거 홈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생긴 거는 삼각형 같이 생겼어요. 힘을 잘 받을 수가 있게. 이 소리랑 이 소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경쾌한 매미 소리가 나겠죠. 회전이 빠르다 그러면은 왱 소리가 나겠죠. 얘네들 그 공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자, 얘를 집어넣고선 우리가 페달을 뒤로 딸깍 소리가 나기 전까지 살짝 돌리면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이걸 공차라 그래요. 페달링을 할 수도 없고 뒤로 가도 라쳇에 딱딱하고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니 공차가 많으면은, 이 움직이는 공차가 많으면은 순간적으로 뭐 윌리를 한다던가 기술을 건다던가 그럴 때는 조금 짜증 나겠죠. 그만큼의 움직이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꾸준히 페달링을 한다 그러면 별 상관은 없겠죠. 계속 걸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걸려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윌리를 하겠다, 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공차 때문에 정교한 기술을 하기에는 조금 짜증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봤어요. 촘촘하게 만들어서 얘를 놓고서 얘 공차를 보시면은 공차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윌리나 다른 기술을 하려고선 바로 반응을 하죠.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헤이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쳇 수가 108개, 요거는 16개짜리도 있고 32개짜리도 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36개, 54개. 그리고 스타라쳇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티수를, 얘네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촘촘한 라쳇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라쳇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딜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기술 걸기가 너무 편하죠. 공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공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노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라쳇 소리에서도 뭐 인게이지먼트라고, 인게이지먼트 포인트라 그래서 파울이 그 라쳇에 걸리는 그 동시에 걸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도 또 막 계산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뺄게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오늘은 파울 라쳇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은 무조건 좋냐, 소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비싼 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닿지 않게 사일런스 라쳇이라고 예전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걔네들은 회전할 때, 내가 페달링을 할 때는 라쳇에 닿아서 걸리는데 그냥 놨을 때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하려고 만들 뭐 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아직 뭐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사일런스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라쳇 소리가 이게 닿는 게 여기 저항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 저항 값이잖아요. 만약에 이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운힐을 했을 때 저항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라쳇에 대한 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 파울에 대한 저항이.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항값이 걸리겠죠.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저항값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오래 탄다 그러면은 안쪽에는 그리스가 녹아 나오거나 그리스가 마른 경우에 자전거 예전보다 라쳇 소리가 커졌는데 좋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안쪽에 있는 그리스가 빠져나와서 아니면은 굳어가지고 오래돼서 그렇게 해서 소리가 이제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가 전혀 없는 상태 되면은 쇠들끼리 계속 부닥치니까 얘네들이 마모가 되겠죠. 그렇죠.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안쪽에 있는 막 기름을 빼가지고선 소리를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만큼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 나가지고선 딸랑이를 안 울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홍해 갈라지실 때 갈라지고서 뭐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리가 크면은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얘네들 저항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 그리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선 소리가 커진 그런 그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소리를 아주 크게 해놓고, 이렇게 웬만해서 이건 고장은 잘 안 나요. 고장은 잘 안 나니까 한 번씩 그래도 소리가 막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그리스를 조금 도포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리스를 발라서 돌려도 소리가 아마 먹먹해질 거예요. 먹먹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파울 라쳇에 대해서, 간단했나요? 파울 라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요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라쳇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구조가 뭐 스타라쳇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클러치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울 라쳇, 가장 흔한 라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내가 페달질을 했는데 얘네들이 헛돌아요. 이렇게 했는데 페달질 안 되고 얘네들이 헛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못된 거겠죠?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뭉개졌던가요? 얘네들이 힘을 걸어주지 못하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겠죠. 헛도는 거겠죠.
이렇게 딱 걸어줘야 되는데 걸어주질 못하니까 얘네들이 헛도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저가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얘네들을 통째로 교체하시는 게 더 싸요. 여러 가지고서 막 정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가인 경우에는 그게 낫습니다. 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